본인이 생각하는 멋진 사장,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멋진 사장을 찾아가세요. 창업의 핵심 비법입니다. 한번 써보실래요? 제가 오늘 했던 세 가지의 목차가 있는데, 첫 번째가 창업의 핵심 비법. 지금 아까 그 뭐예요? 사장처럼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사장 되는 줄 알아요. 아, 사장 되겠죠. 진짜 그러다가 시장에서 사장 되죠. 진짜 그 업계에서 사장 됩니다. 끝끝내 사장 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용기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한데, 일단 내가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하드웨어. 뭐라고 그랬어요?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드웨어가 뭐냐면 바로 오너마인드예요. 이거 어렵죠. 그죠? 창업의 핵심 비법. 사장처럼 살아라. 이거 어렵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알바예요? 카페 알바 하세요? 그러면 카페 사장처럼 하시라고요. 아, 그런데 내가 지금 교수님 내가 지금 카페 알바 하는데 저는 우리 사장처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장처럼 하지 마세요.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멋진 사장, 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멋진 사장을 찾아가세요. 아니면 책에서 만나세요. 책 보면요 많아요. 스타벅스 사장처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스타벅스 사장처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장이라고 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저 사장, 저 사장 말도 막 하고요. 나 퇴근 시간도 뭐 이렇고요. 시급도 잘 안 주고요. 이걸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뭔가 그림을 그려서 내가 원하는 사장의 마인드는 이럴 것이다 라는 그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왜 사장학이라는 것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장님들이 뭐하러 가서 배워요? 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회사를 때려치라는 건 말도 안 되죠. 그건 제가 볼 때 무모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장처럼 살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책에서 만나든 인터뷰에서 만나든 누굴 만나든 이건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여기 지금 100여 명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창업의 여러 가지의 업종의 직업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강의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강사처럼 강의하고 싶으세요? 김희경 강사처럼 강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김희경 강사처럼 살든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되겠지? 그거는 그냥 바람직한 희망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직한 희망은요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첫 번째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사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를 떠날 생각하지 말고 그 회사에는 없지만 어딘가에 있는 나만의 사장의 모델을 찾으라 그 얘기예요. 어디서 찾아요? 책에서 찾으세요. 영화에서 찾으세요. 인터뷰에서 찾으시고 누구를 찾으세요. 이게 핵심의 진짜 창업의 핵심의 비법이에요. 자꾸 사장이 되는 거, 성공한 창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에 성공한 경영자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요. 잘 이해 가시겠죠?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제가 옛날에 독서 모임, 옛날에 요즘 좀 쉬고 있지만 독서 모임에 한 친구가 왔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 교수님, 제가요. 네가 왜? 제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되고 싶냐?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네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 부자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어떻게 아냐? 그 부자의 삶에 관련된 책을 읽어라. 그 책을 읽으면 어때요? 책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그럼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우리 딸내미가 있잖아요. 딸내미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소양이란 가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빠 내가 소양이 되고 싶어. 소양이 되려면 얘가 어떻게 살아야 돼? 아빠 나는 소양이 되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대해보세요. 자, 우리 딸내미는 소양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 딸내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소양처럼 살아야죠. 근데 문제는 소양처럼 살려면 소양을 알아야겠죠. 소양이를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양이 지금 노래를 막 잘 부르지 않습니까? 엄청 잘 부르지만 잘 부르는 그 신의 영역의 가수가 어떻게 살았냐? 20살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일단 너는 결혼부터 해라. 20살에 결혼했다니까요. 결혼하고 어떻게 됐어요? 암 걸렸어요. 그래서 진짜 죽음의 기로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어쩌면 그 사람을 바꾸는 삶의 기회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적
혁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바뀌는 기회에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내적 혁신을 바꿉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내적 혁신은 힘드니까 바꾸고 뭐하니까 바꾸고 하니까 내가 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못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 저는 사실은 뭐 지금 제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앞으로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충분히. 내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매일같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런 일이 제 앞에 진짜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늘 그렇게 긴장하고 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뭔가 창업이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때는요. 내가 정말 창업한 사람으로 살아볼까? 라는 하드웨어를 바꿀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창업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엄청 말릴걸요. 왜 말릴 것 같아요? 창업 한번 해볼게요. 창업 한번 해보려고 애들이 주변에서 엄청 말릴 겁니다. 자, 질문. 그들이 여러분들을 말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안 해봐서 말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패할까봐?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구나. 망한다, 돈 버린다. 그들이 말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잘 될까봐. 진짜예요. 잘 될까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는 줄 아세요? 그대로. 예전대로, 처음처럼. 거기 있기 원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돈을 벌까봐라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죄송하지만 그 친구들을 더 이상 계속 만나진 않아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은 있지만 그렇게 만나는 걸 그렇게 즐겨하진 않아요. 몇몇 친구들은 만나긴 하는데, 근데 왜냐면 이제 이렇게 동창이라고 만나면 제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혁신하고 내가 뭔가 변화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요즘은 인터넷이나 소셜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비평을 받아요. 자꾸 논쟁의 대상이 돼요. 아니 내가 가서 왜 그 논쟁에 이 사정 설명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잠시 약간 거리를 두고 그 연말에 가서 그때 만나서 답을 제가 사면 깨끗하게 해결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 기존에 갖고 있던 일, 기존에 갖고 있던 시스템, 상식 이런 것들과 다른 하드웨어를 갖는 게 저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하드웨어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